안녕하세요. 나에게 낭독 성우 송정희입니다. 오늘은 아주 신선한 목소리의 소유자 황아라 선생님의 목소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노원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낭독 봉사자들 양성 교육을 하고 나오는 길에 띵동 하고 저에게 배달이 되었어요. 아주 따끈따끈한 녹음 파일인데요. 우리 아라 선생님은 부평 기적의 도서관에서 1년 전쯤에 처음으로 낭독 인연을 맺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현재 나에게 낭독에서 오디오북 내레이터로 당당히 합격을 해서 지금 책 준비하고 있습니다. 책나물 출판사의 이혜호 작가의 우리가 별을 볼 때 녹음 중에 있다고 하는데 조만간 황아라 선생님 목소리 들을 수 있겠죠? 기대합니다. 우리 아라 선생님은요, 굉장히 신선한 화법을 가진 낭독가예요. 이 낭독하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진부하고 촌스러운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굉장히 좋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황아라 선생님의 목소리를 좀 들으시면서 낭독에 대한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좀 다른 시선, 그리고 다른 색다른 느낌?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낭독가들이 있구나. 나에게 낭독에서는 이런 참신한 오디오북 내레이터를 양성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함께 나눠보면 좋겠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황아라 선생님의 낭독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낭독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아라입니다. 저는 송정희 성우님의 정규 과정을 올 1월에 시작해서 지금은 심화 2반이에요. 처음 낭독을 알게 된 게 작년 10월이니까 이제 곧 꽉 채운 1년이 되는데요. 그 사이 저는 오디오북 내레이터로 첫 녹음을 시작했고, 낭독의 시간이란 동아리를 이끌고 있기도 하고요. 낭독 독서 강사로 구립도서관에서 강의도 앞두고 있습니다. 전업주부였던 제가 낭독을 만난 덕에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게 됐어요. 가까운 도서관에 서혜정 성우님이 강연을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성우님의 목소리를 최대한 가까이서 듣고 싶어서 일찍 가서 맨 앞줄에 앉았거든요. 강연 중에 신앙송을 해주셔서 눈을 감고 들었어요. 척추가 녹아내렸다 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그때 제 몸의 감각들이 탁 깨어났던 것 같아요. 서혜정 성우님이 3번 오시고 나머지 3번은 송정희 성우님이 오셨어요. 현장에서 코칭을 해주시고 숙제로 낭독한 걸 녹음해서 들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게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잘 못하는데도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것만 했어요. 읽고 듣고 읽고 듣고. 제가 나에게 낭독 오디오북도 구매했는데 진짜 좋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거보다 제 목소리가 더 좋았어요. 그리고 그때 든 생각이 사랑에 빠진다는 게 이런 느낌인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차리는 게 저한테는 참 어려웠어요. 남들이 원하는 건 그렇게 잘 보이는데. 그러다가 최근에 힘든 일을 겪으면서 살던 대로 계속 살면 얼마 못 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던 차에 낭독을 만나고 나와 사랑에 빠졌어요.
놓고 싶은 순간들이 많았고 그 순간들을 버티느라 고생한 저에게 어렵게 마련한 기초반 수강료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낭독은 선물이고 사랑입니다. 그 뒤로 쭉 낭독을 하며 살고 있고 사랑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온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보낸 사랑은 돌고 돌아 나에게 돌아오나 봐요.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생각해보면 기회는 언제나 있었던 것 같아요. 나를 믿을 수 없어서 잡지 못했을 뿐이죠. 기초반을 마치고 심화 1반에 올라가서 루리 작가의 긴긴 밤을 함께 읽었고 마지막 시간에 낭독회를 하게 되었어요. 이미 여러 번 읽은 책이었고 참 좋았는데 낭독회를 준비하면서 이 책의 반의 반도 읽어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의 과정을 거치면서 낭독도 더 잘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긴긴 밤을 조금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가장 힘들 때 딸이 꼭 이런 모습으로 곁에 있어줬거든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 책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그럼 함께 들어주세요. 노드는 나를 바다에 데려다 주고 나면 인간들이 사는 곳을 찾아가서 트럭은 들이받아 버리고 총은 부수고 사람들은 던져버릴 거라고 했다. 모든 불행의 시작인 인간들에게 복수를 하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했다. 내게 노든의 복수는 터무니없는 얘기로만 들렸다. 하지만 노든 생각해봐요. 노든 같은 코뿔소는 엄청 많았을 텐데 그런 코뿔소들을 노든만 빼고 다 죽였다는 건 인간들이 엄청 힘이 세다는 거잖아요. 그런 인간들을 노든이 어떻게 이겨요? 노든은 대답하지 않았다. 화가 나서 콧김을 세게 내뿜고 나를 안아주던 다리로 번쩍 일어서서는 쿵쾅쿵쾅 소리를 내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다. 나는 억울했다. 나는 맞는 말을 했을 뿐이다. 나는 잘못한 게 없었다. 그까짓 복수가 뭐라고? 뭐라고? 복수를 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난 복수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해요. 복수를 하러 가면 노드는 죽을 거예요. 죽는 것보다 무서운 것도 있어. 이제 나는 뿔이 간질간질할 때 그 기분을 나눌 콧불소가 없어. 너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바다를 찾을 수 있을지, 다른 펭귄들을 만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겠지만 나는 그런 기대 없이 매일 아침 눈을 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노든이 나와 같이 바다에 가고 싶어 한다고,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고만 생각해왔지 절망을 품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한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앉아 말없이 긴 밤을 넘기고 있었다. 정막을 깨고 벼랑간 노든이 웃음을 터뜨렸다. 치쿠랑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서. 겨우 설명을 덧붙이더니 노드는 참지 못하고 계속 웃었다. 한바탕 웃음이 멈추고 나서야 노드는 나머지 설명을 계속해 나갔다. 그때도 나는 복수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어. 그런데 웬 이상한 펭귄이 들러붙어서
나에 대한 배려라고는 코끼리 눈곱만큼도 없이 한참을 말 한마디 않고 걷다가 느닷없이 자기 사정만 늘어놓는 거야. 정말 제멋대로였어. 내 생각은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맘대로 나랑 같이 바다를 찾아야 한다고 했지. 노드는 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깊이 숨을 들이쉬더니 말을 이어갔다. 생각해보면 나는 원래 불행한 코뿔소인데 제멋대로인 펭귄이 한 마리씩 곁에 있어줘서 내가 불행하다는 걸 겨우 잊고 사나 봐. 아까는 미안했다. 자, 이리 와. 안아줄게. 내일은 어느 쪽으로 가면 바다가 나올 것 같아? 펭귄의 감으로 얘기해봐. 음, 그럼 우리 내일은 저쪽으로 가봐요. 오랜만에 찾아온 여유로움과 만족감에 나는 생각이 많아졌다. 다른 펭귄들이 나를 좋아해 줄까요? 물론이지. 노든, 나는 누구예요? 너는 너지. 그게 아니라 바다에 가서 여행을 떠나고 그래서 다른 펭귄들을 만나게 되면 그 펭귄들 속에서 나는 누구인 거예요? 아무리 많은 코뿔소가 있어도 노드는 노든이잖아요. 나도 이름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노든이 나를 만나러 오면 다 똑같이 생긴 펭귄들 속에서 나를 찾기 어렵잖아요. 노든이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대답할 수 있게 나한테도 이름이 있으면 좋겠어요. 날 믿어. 이름을 가져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 나도 이름이 없었을 때가 훨씬 행복했어. 게다가 코뿔소가 키운 펭귄인데 내가 너를 찾아내지 못할 리가 없지. 이름이 없어도 내 냄새, 말투, 걸음걸이만으로도 너를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걱정 마. 정말 내 냄새, 말투, 걸음걸이만으로도 나를 알아볼 수 있어요? 그렇다니까. 다른 펭귄들도 노든처럼 나를 알아봐 줄까요? 누구든 너를 좋아하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어. 아마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너를 관찰하겠지. 하지만 점점 너를 좋아하게 되어서 너를 눈여겨보게 되고 내가 가까이 있을 때는 어떤 냄새가 나는지 알게 될 거고 내가 걸을 때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에도 귀 기울이게 될 거야. 그게 바로 너야.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는 푸른 하늘에서 태어났지만 무척 사랑받는 행복한 펭귄이었다. 나에게 밤이 가장 길었던 날을 기억한다. 그날은 가장 많은 비가 내렸던 날이었다. 나는 노든의 다리에 바짝 붙어 걸었다. 그날의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생생하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세게 비가 쏟아져 내렸고 빗소리에 묻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냄새는 비바람 속에서 더 강해졌다. 빗속을 뚫고 앞으로 걸어가던 노든이 우뚝 멈춰섰다. 그러고는 뭔가를 나지막하게 중얼거렸다. 뭐라고요? 나는 큰 소리로 물었다.
노든의 눈이 내 얼굴 가까이로 다가왔다. 쉿, 그놈들 냄새야. 나는 조용히 읊조리는 노든의 눈빛에 놀라 뒷걸음질 쳤다. 노든의 눈에는 초점이 없었다. 마치 내가 모르는 다른 코뿔소의 눈을 들여다보는 것만 같았다. 노든은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냄새를 따라 앞으로 걸어갔다. 그놈들. 노드는 언젠가 올 복수의 순간을 위해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는 냄새를 잊지 않으려 일부러 악몽을 꾸려 한 적도 있었다. 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노든의 다리를 붙잡았다. 가지 마요, 노든. 가지 마요. 제발 가지 말아요. 노든은 내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다. 노드는 마치 내가 방해물인 양 나를 제쳐두고 앞으로 걸어나갔다.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났다. 나는 나를 두고 가는 노든을 향해 빗소리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 나는 어떡하라고요? 그러다 죽으면 나는 어떻게 하냐고요? 친구랑 약속했다면서! 이 멍청이 코뿔소야! 노든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하지만 내 얘기 때문이 아니었다. 발밑의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인간들의 소리와 트럭 소리가 또렷이 들려왔다. 그들이 가까이 오고 있었다. 노든이 나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도망쳐! 어서 도망쳐! 장대비에 가려 숨을 곳이 보이지 않았다. 평소 같았으면 노든의 품으로 뛰어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선뜻 노든에게 갈 수가 없었다. 노든은 마치 커다란 바위 같았다. 트럭이 빗물을 가르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하지만 노든은 꼼짝하지 않았다. 노든! 노든! 나는 목청껏 노든의 이름을 불렀다. 달리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기 때문이다. 노든! 노든! 내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인간들에게도 들렸던 것 같다. 어디선가 총알이 날아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노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 총알 하나가 날개를 스쳤다. 너무 아프고 무서웠다. 총알이 날아올수록, 상처가 아플수록 나는 더 크게 노든의 이름을 불렀다. 노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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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저 앞에 있던 노든이 내게로 달려왔고 어느샌가 나를 입에 물고 달리기 시작했다. 노든은 바람보다 빨리 달렸다. 내 옆을 스치는 것이 빗물인지 총알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다. 하지만 노든이 곁에 있었다. 나는 마음이 놓여서인지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다. 내가 눈을 떴을 때 나는 태어나던 날 처음 보았던 그 반짝이는 눈을 다시 마주할 수 있었다. 비는 그쳐 있었고 하늘은 언젠가 노든가 보았던 망고 열매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노든은 아무 말 없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인간들은 어떻게 됐어요? 모르겠어. 일단은 될 수 있는 한 멀리 도망쳐 왔으니 안심해. 나는 눈을 질끈 감고 노든에게 말했다. 노든, 복수하지 말아요. 그냥 나랑 같이 살아요.
내 말에 노드는 소리 없이 울었다. 노든이 울어서 나도 눈물이 났다. 우리는 상처투성이었고 지쳤고 엉망진창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다. 세상의 마지막 남은 하나가 되었지만 복수를 할 수 없는 흰바위 코뿔소와 불운한 검은 점이 박힌 알에서 목숨을 비치고 태어난 어린 펭귄이었지만 우리는 긴 밤을 넘어 그렇게 살아남았다.